메타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 중 하나이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견고한 디지털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AI 기능을 추가하고 VR 안경을 판매하여 수익원을 다각함으로써 AI 기능을 수익화하고 메타버스 분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타는 마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메타의 주요 사업은 광고로 총 수익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광고 사업이 78%를 차지하는데 메타는 여기에 의존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메타의 주요 지표는 적당한 성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데일리 액티브 피플,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24년 9월에 32억 9천만 명에 도달하여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82억 명의 세계 인구의 침투력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광고 타겟팅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1인당 평균 수익 ARPP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2024년 3분기에 12.29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개선을 AI 툴에 할당하여 광고 전환율을 7% 높였습니다. 메타의 DAP, 1일 활성 사용자와 ARPP, 1인당 평균 수익 증가는 플랫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광고 노출은 더 이상 빠르게 증가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광고당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더 나은 광고 타겟팅과 특히 국제시장에서 광고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왓츠앱 비즈니스 플랫폼 수익은 2024년 3분기에 4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핵심 디지털 광고와 관련하여 다각화된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광고주가 매년 증가하는 틱톡, 유튜브 쇼츠 및 스냅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딧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는 광고주를 위해 공격적으로 경쟁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수천 개의 새로운 광고주가 플랫폼에 통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메타와 구글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였던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쉬인과 테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에서 9월 기간 동안 미국 광고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메타의 역풍이 될 수 있겠네요. 메타는 구글, 오픈 AI, 아마존과는 다른 대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략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를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개발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AI 스타트업과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싱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협업을 만들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접근 방식은 메타의 플랫폼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타는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앱 제품군에서 가장 큰 비공개 데이터 세트와 공개 웹 데이터를 보유하여 경쟁사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유튜브의 데이터로 구글과 대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익화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메타는 무료 모델인 라마와 함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챗GPT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메타 AI는 존 시나 등과 같은 유명인이 새로운 AI 비서에게 목소리를 빌려주는 거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는 작년에 매출을 29% 늘렸습니다. 메타는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서비스에 전념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는 세상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오늘날 이 부분은 총 매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리얼리티 랩스는 2023년 3분기에 3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데에 비해 2024년 3분기에 4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18%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레이 밴 메타 스마트 안경, 새로운 시대를 이끌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젠 AI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 미래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매출 성장에 비해 직접 비용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D, 일반 및 관리,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운영 비용은 매출 대비 비율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42%에서 39%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관리 비용은 작년 같은 기간에 6%에서 매출 대비 5%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로 메타는 매출 대비 연구 개발 비용을 27%에서 28%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약 27%로 다른 AI 경쟁자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마진을 손상시키지 않고 높은 투자를 하는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논쟁이 더해집니다. 메타는 현재 데이터 센터 기술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 회사 중 자본 지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최근 시장 압박으로 인해 투자를 줄였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메타는 연간 11.6%의 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리얼티 랩스는 계속해서 좋은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AI 경쟁은 연구개발 비용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리얼티 랩스는 마진을 개선할 것이지만 매출이 총 매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마진이 낮아져 총 마진이 떨어질 것입니다. 현금 마진이 현재 51%에서 10년 후에는 48%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카펙스 투자는 2029년까지 현재의 높은 수준인 20%를 유지하고 그 후에도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아마도 데이터 센터 기술과 GPU 가격이 수년에 걸쳐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죠. 위험 요소를 살펴보자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타는 핵심 광고 사업을 방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AI에 의존하는데 게다가 메타 AI의 경우처럼 AI가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타가 오픈소스 전략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져서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한다면 15에서 20% 수익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리얼리티 랩스 전략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건데요. 이 경우 현금을 소모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이를 개발하려는 수년간의 노력은 수년간의 가치 파괴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총 수익에서 기준선보다 약 5% 감소하여 영향이 작기는 할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핵심 디지털 광고 사업은 메타의 수익의 96%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 사업을 방어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데 AI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중요하며 그 접근 방식은 대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라마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이것은 빠르게 효과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확장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익은 어디서 가장 크게 벌어오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성공할 경우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크 주커버그가 일루미나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하기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에 가입이 돼 있다면 빅브라더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분명히 승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하여 페이스북에 좋지 않은 뉴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고 여기에서
직접적인 연락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 경험상 인도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이어 발맞춰서 제 느낌상으로는 이 페이스북이 앞으로도 더 공고하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는 위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